1999년 세기말 스키장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정말 놀란 것은 아무도 없는 버스에서 저절로 불이 켜진 것이 아니라 뚱이가 지른 비명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 소리만 간당간당 들리고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이곳에서 서로의 숨소리마저 느껴지는 살벌한 정적이 흐르는 그곳에서 귀청 찢어질 듯한 비명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벌렁거려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녀석은 어쩌냐게 그리 고생했는데 또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마는. 막 담배를 뽑아 올리던 저는 불빛과 비명소리에 놀라 몸이 통제를 벗어났고 뚱이가 뛰는 제스처에 제 몸이 부지불식간에 반응해 버린 것입니다. 즉 같이 뛰어나가려고 몸이 움직인 것이죠. 덕분에 막 뽑아 올린 담배 한 개비는 허공에서 춤추듯 튕겨 올라갔고 상체는 앞으로 확 숙여지며 중심이 바닥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힘껏 발길질을 하고 나서야 쏟아지는 상체에 힘을 상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방에서 느꼈던 공포감은 진득한 공포라면 이것은 초극단의 말초신경까지 곤두세우는 그야말로 멘탈 붕괴였습니다. 눈발을 쳐올리며 뛰는 두 녀석의 뒷모습이 그리 아쉽게 느껴지더군요. 그 극심한 감각 속에서 한 줄기 솟아오른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모는 제 뒤쪽에 있었습니다. 엄마야라는 비명도 들렸죠. 뒤를 돌아봐야 하는데 뒷골이 무겁고 고개가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높이면 버스 안이 보일까봐 일부러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고 겨우 돌아보니 사모는 아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면 달려야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이 정말 찰나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엉겹결에 사모의 한쪽 팔을 잡고 끌었는데 마치 발바닥이 바닥에 고정된 듯 꼼짝하지 않더군요. 확 끌어당겼는데도 딸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휙휙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차가운 칼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두 녀석은 어느새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세요. 제가 조금 크게 외치자 그제서야 사모님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람이 경기 들리면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진다더니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그냥 굳어버린 겁니다. 제가 화가 너무 치솟아 크게 외쳤습니다. 다시 눈발을 차며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벤질이었습니다. 저 녀석이 무슨 생각으로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는지 그 순간에는 몰랐죠. 어쨌든 치솟는 공포감을 억누르고 사모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벤질이까지 와서 함께 사모님을 일으켜 세우고 일단 허겁지겁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 입구에 있는 큰 가로등 바로 앞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뚱이는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큰일 터졌다고 비명을 지르고 뛰어다녀.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하니 그제서야 멋쩍은 표정을 짓습니다. 한동안 숨을 고르고 상황을 판단해 보니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공황 상태에 이르렀던 건 순전히 분위기 탓이었습니다. 괜히 오싹한 이야기를 듣고 몸이 후들거리던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니 오금이 다 놀랐던 것입니다. 뚱이가 비명을 지르고 뛰니 뺀질이도 덩달아 뛰었고 그 와중에 저는 사모님을 챙겼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희생입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냉철하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모도 진정이 되었는지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버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주차장 구석이라도 혼자 덩그러니 불이 켜져 있으니 이곳에서도 그 자태가 똑똑히 보였습니다. 솔직히 불이 켜질 수도 있죠. 스위치가 덜 꺼졌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동안 쳐다봐도 불이 꺼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저거 저대로 두면 방전되지 않을까요? 뺀질이가 말했습니다. 저 녀석 또 입이 문제네요. 내가 끄고 올래. 제가 엄포를 놓았지만 사실 버스 구조상 실내등이 다 켜진 상태에서 방전이 되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일반 승용차의 헤드라이트를 밤새 켜놓으면 방전된다는 정도였죠. 물론 다른 녀석들도 사모님도 몰랐죠. 만약 뺀질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들 날이 밝으면 끄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방전이란 말에 사모님은 울컥하신 모양입니다. 눈치를 보니 불을 끌어갈 생각이신 듯합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뚱이는 벌써 좌우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무도 말을 쉽게 꺼내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제가 후딱 끄고 오겠다고 호기롭게 말하고 싶었지만 버스 구조상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겠고 무서운데 그거 찾는다고 시간 허비하기도 싫어 완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전 눈초리를 세워 뺀지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이 새끼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더니 말해놓고는 아차 싶었는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물론 제가 카운터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후딱 끄고 와. 이렇게 말하자 뺀지리가 똥 씹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 표정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네요. 사모님도 가야겠지만 놀라서 아직 호흡조차 고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다시 가자. 전 여기서. 뚱이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뚱이 과장, 혼자 여기 있을래? 이 말 한마디에 뚱이는 뺀지리를 쳐다보았지만 뺀지리는 이미 말을 잘못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여기 있기는 싫고 그렇다고 따라가기도 싫고 남의 사정 봐줄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사모님이 따라오고 뺀지리도 마지못해 엉거주춤한 자세로 뚱이도 움직였습니다. 뒤돌아뛸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덜 무서웠는데 이건 정면으로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가는 모양새여서 눈을 어디에 둘진 안감했습니다. 하지만 산만한 남정네 3명이 같이 있으니 그 공포감은 혼자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혼자였다면 절대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 망정이지 혼자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은 커져만 가고 심장은 득달같이 뛰었습니다. 왜 다 정리하고 불까지 끄고 내렸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을까요? 사모님, 불 확실히 껐죠? 사모님은 겸연쩍게 고개만 까딱입니다. 몇 초, 몇 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우리 넷은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에 모여 있었습니다. 즉, 사람이 타고 내리는 입구 쪽입니다. 후딱 불 끄고 가요. 말문을 연 건 뺀질이었습니다. 버스 창가를 통해 내부의 불빛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극히 희미했습니다. 확 밝으면 덜 할 터인데 시커멓게 빛이 뿜어져 나오니 정말 기괴한 분위기였습니다. 서로 얼굴 윤곽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밝기였습니다. 그때 잠시 쪼그려 앉아있던 사모님이 겸연쩍게 윗옷을 털며 일어나셨습니다. 다들 그 순간에 공포 때문에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덩치 큰 남정네 셋이 함께 있었으니 그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죠. 도대체 왜 뺀지리가 이때 용감하게 나섰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뺀지리가 선뜻 나서며 버스 정면을 돌아서는데 사모님도 정신을 완전히 추스른 듯 따라가더군요. 뺀지리가 용감하게 나선 이유는 순전히 사모님 때문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여자의 앞에서만 히어로가 된 듯 착각하는 녀석이거든요. 이 순간에 그런 개버릇이 나올 줄이야. 우리에겐 박수칠 일이었지만 말이죠. 저와 뚱이는 멍한 표정 반, 걱정스런 표정 반으로 그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소리와 함께 기사석 문의 열쇠가 꽂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흰 반대편에 있었지만 고요한 가운데 그 소리는 명쾌하게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올라가는구나. 전 그때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시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뺀지리와 사모님이 무슨 대화를 나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정말 매서웠습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였습니다. 두꺼운 점퍼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오니 인상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꽤나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열쇠 소리가 나고 수분은 지난 듯 보였죠. 이미 정리하고 나왔어야 할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나오고. 궁금함이 또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궁금증을 못 이기고 제가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버스 앞쪽으로 가려고 2걸음 정도 디뎠을까 확 하고 세상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버스 앞쪽으로 쏟아져 나오던 불빛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반응에 몸이 경직되었지만 태어난 척 긴 한숨을 내쉬며 버스 앞쪽으로 가서 헤드라이트 옆을 주먹으로 퉁퉁 쳤습니다. 빨리 나와. 불이 꺼졌으니 금방 나오겠지 했죠. 주위는 너무 깜깜했습니다. 마치 지옥의 암흑처럼 말입니다.
그런 어둠을 찢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짧고 명료하게 깊은 곳에서 내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마저 주춤거리게 만드는 여자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여자라면 사모님밖에 없으니. 그 비명 소리 몇 초 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뚱이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몇 초 간격으로 양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온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순간 무엇인가 팍 떠올라야 다음 행동을 하던지 몸이 반응할 텐데 머리가 순간 하얘져서 멘탈 붕괴 상태가 되니 몸이 뭘 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일깨워준 건 바바박거리는 중후한 소리였습니다. 필시뚱이 과장이 이 자리를 벗어나려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소리였죠. 바닥을 치며 뛰는 소리였습니다. 전 버스 앞부분에 있었기에 소리로만 상황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빛은 아예 없었습니다. 가로등 빛은 주차장 입구에나 비추고 있었고 이쪽은 암흑천지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제 출발 전에 버스 밑으로 기어들어가던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공포영화에서 차량 밑에서 귀신이 손을 내밀어 발을 확 붙잡고 끌어당기는 장면이요. 하필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아랫도리가 떨리고 뒷머리가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변은 완전히 암흑천지였습니다. 다리 바로 아래 버스 밑에서 뭔가 내 다리를 움켜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순간적으로 공포감에 심하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추위마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 그런 공포감보다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상사로서의 권위감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뚱이 과장이 뛰는 방향으로 덩달아 뛰어버린다면 남아있는 사모님과 뺀질이에게는 체면이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까 내 앞실에서 귀신이니 뭐니 떠들면서 그런 건 체질적으로 안 무섭다고 웃었는데 여기서 뛰면 쪽팔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뺀질이가 비웃을 것이 분명했으니 남자의 자존심이 귀신도 안 무섭게 만든 것이죠. 얼어붙은 주먹이 차가운 쇳덩이에 닿아 매운 고통이 콧속을 휘감았습니다. 엉겁결에 내질은 주먹이 차가운 쇳덩이와 접촉하면서 고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말 주먹이 아작 나는 줄 알았습니다. 고통이 마약이자 진정지였습니다. 조금 전 버스 밑에서 귀신의 손이 나올 것 같은 공포감이 사라지며 고통과 공포를 누를 수 있는 짜증이 치솟았습니다. 순간 풀렸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몸이 반응했습니다. 주먹으로 버스 앞을 2번 정도 때렸던 것이죠.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지른 주먹이었지만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고통 덕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주위 공간이 울렸습니다. 그에 비례해 고통도 컸습니다. 순간 외침이 나왔습니다. 정말 크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싸늘한 겨울바람뿐이었습니다. 다시 공포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굳어버릴 것 같은 느낌에 초집중력을 끌어올려 버스 앞면에 차가운 쇳덩이를 더듬으며 운전석 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움직이려니 버스 밑이 신경 쓰여 다리 옮기기가 무서웠습니다. 버스 운전석 옆쪽은 높아서 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몸을 튕겨 올려야 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그 손잡이를 찾는 것이 답이 없더군요. 인상을 쓰며 더듬거리다가 다시 문을 주먹으로 후려쳤습니다. 슬슬 2사람이 무사한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보다 2사람의 안위가 더 걱정되었습니다. 몇 번 소리를 질렀지만 반응이 없으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신이 기회를 준 것인지 아무렇게나 올린 손가락이 문고리에 딱 걸리더군요.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훈훈한 공기가 제 얼굴을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었으나 이 축축한 공포감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엄지로 돌렸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며 납작 엎드린 뺀지리의 등을 보았습니다. 불빛에 보인 두꺼운 물체는 뺀지리의 등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보호하듯 양팔로 감싸 안고 있었죠. 제 소리와 불빛을 감지했는지 녀석의 등이 흔들리더니 녀석은 제 목소리를 알아챌 정도로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겨우 그런 소리만 냈습니다. 제가 라이터를 켜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만 겁니다. 버스 중간쯤에서 불쑥 이쪽을 향해 얼굴을 내민 여자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목소리를 듣고 과장님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본 것은 바로 버스 중간에 있던 여자의 머리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지만 저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눈을 감아버렸죠. 다행히 그 순간 라이터 불이 꺼지며 어둠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벤지리를 끌어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우리는 주차장 가로등 밑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도착한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각자 그 순간에 공포와 충격을 곱씹으며 다들 말문이 막힌 듯했습니다.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주위의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지리와 사모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벤지리는 여전히 사모님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모님도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주차장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서 말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모님, 아까 왜 비명을 지른 거예요? 사모님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 뭔가가 보인 것 같아서요. 너무 놀라서 비명이 나왔어요. 그 말에 벤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니까 나도 놀라서 그냥 본능적으로 사모님을 감싸고 주저앉았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모두가 어렴풋한 공포를 느꼈지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다들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납시다. 더 이상 이 버스 근처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주차장 출구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뚱이는 이미 어딘가로 사라졌고 우리 셋은 여전히 버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버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버스에서 일어난 일들이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